네, 지난달 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살인 미수 혐의가 더해졌는데요. 당시에 열차 내 CCTV가 공개되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와 함께 화면 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리포트로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남성 오늘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개된 지금 보신 CCTV 영상을 보면 참 저도 끔찍한 느낌을 드는데요. 예. 순식간에 열차 한양 앞문 뒷문 사이에 그냥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이게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이후에 내장재 난연화, 극난연화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순식간에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이 범죄에 대해서 방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현존 전차 방화치상이라고 하는 죄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중형을 물게 되지만 방화치상이라고 국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방화범의 입장에서는요, 이 방화사고는 그 특징이 피해 당사자와 피해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상태의 범죄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이 사망할 수가 있고 끔찍한 대형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되기 때문에 살인 미수를 적용을 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전체 승객이 48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신원이 특정이 되는 분들에 대한 살인 미수로 적용한 부분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저로서는 이것이 당연히 처벌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CCTV 영상, 당시 상황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름인지 노란 액체를 붓는 모습을 보면은 이 피의자가 굉장히 태연하게 붓고 반면에 승객들은 굉장히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옆 칸으로 뛰어가고 까맣게 연기가 그을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임산부 한 분은 도망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정말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초기에 사실은 저 정도 화염 크기 같은 경우는 소화기 하나 정도로도 진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초동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화면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건 완벽히 악성 범죄인 게 차량 전체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놓고 완전히 피한 상태에서 불을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큰 범죄로 방화가 일어날 사건인 걸 예견을 했고, 또 우리 정말 안타까운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와 유사성이 있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란색 액체가 이제 가솔린으로 보이는데, 휘발유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리고 바로 직접 또 라이터를 가지고 방화를 했고, 또 그 밝혀지는 소식이 그 이전부터 다른 역도 이렇게 그 휘발유를 가지고 배회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범인이 휘발유를 붓고 나서 불을 붙이기까지 불과 한 20-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불이 굉장히 빠르게 타오르고요. 그리고 이 시커먼 연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동차 내부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 때문에 뭐 가스 중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음에도 화재가 나면 안에서 매우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지하철 이후에 극난연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짙은 연기 그리고 부착물들 이런 것들은 또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연기가 일반 건축물은 창문이라도 있으니까 바깥으로 환기가 되는데 이런 지하철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 되게 되니까 더군다나 방화 시점이 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아무 창문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연기도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고이게 되고요. 이 연기가 늘어나는 농도 때문에 역으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저렇게 승객들이 초기에는 휘발유를 뿌리지 않도록 저지도 하고 일단 뿌려진 이후에는 신속히 대피를 하시고 또 이후에는 소화까지 동참해줬다는 그 소식은
매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잘 대응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부 시민분들이 출입문을 열기도 했고 또 소화기를 들어서 불을 끄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매우 적절한 대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요. 예, 다중이 있는 열차, 지하철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초동 소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밝혀진 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열차 내부의 CCTV가 전동차 내부에선 전달이 되지만 외부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밖에서 인지를 필요하니까 신고를 하실 때 열차 같은 경우는 긴급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긴급 통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송수신 장치를 드는 순간 기관사하고 통화할 수 있으시게 되고요. 만약에 접근이 먼 상태에도 휴대폰으로 신고하실 때는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주로 4자리 열차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213 이렇게 써 있으면 예. 앞에 5는 5호선, 2는 두 번째 열차, 뒤에 13은 편성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4가지 숫자를 알려주면 경찰이든 소방이든 관제소든 순식간에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겠으니까 하시고요. 그 이외에 지금 승객 대처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일단은 비상문을 여시는 방법 같은 경우도 어느 승객이 평소에 훈련으로 비상문을 열어보셨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잘 살펴보시고 머릿속으로 사고 훈련, 멘탈 트레이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조치를 하셔가지고 대피를 하게 됐고 소화기도 사용하시게 됐고 매우 적절한 조치가 이번에 큰 인명피해를 막는 그런 방편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의 신고 번호는 어디 있는지 미리 좀 확인해 두는 것도 좋겠고 또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평소에 좀 해두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승객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부어서 손에 부어서 입가에 적시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의 대피 요령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소방대가 일반 건물은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소방대는 밑에서 진입을 하는데 지하철 사고가 화재 같은 경우는 지상의 소방대가 연기를 거꾸로 뚫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소방대의 지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의 피난 유도 그런 장비들이 유독 더 강화가 돼 있는데요. 일단 지하철에서 대피를 하실 때는 녹색의 유도등선을 따라서 차분히 대피를 하시는데 절대 서두르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의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긴 하지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압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부분은 소화기는 이제 안전핀을 제거하고 그리고 호스로 불을 향해서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등지시고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그게 소화가 안 될 때는 대피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시고 예. 사용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이외에 예. 더 강력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역사에 설치된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